네, 안녕하십니까. 백세 인생 주치 최창보입니다. 오늘은 제 나이 65세가 되기까지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요, 구직급여나 연금 관련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나이 65을 넘기고 보니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정년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노후생활자금 마련, 건강이나 체력관리, 자격증 취득, 외국 여행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구나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가장 큰 걱정은 노후의 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인생 80년이라고 했습니다. 65세라면 앞으로 15년 정도면 되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겠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100세 시대, 100세 인생이라는 것이 당연해져서 그렇게 오래 살게 된다면 누구나 돈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연금과 또 많지 않은 저축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은 어떨까 하고 내 위치, 자신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주변 사람들의 평균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또 저축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데 신경을 쓰는 사람도 꽤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정년 후에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 싶습니다. 또 내 형편을 공개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거나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현황을 제대로 알고요, 어떻게 생활할지 각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저의 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요,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 마음가짐과 각자의 그 사용법이 크게 좌우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느낀 적이 아마 있을 텐데요. 같은 회사라면 주위 사람들의 월급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신기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항상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유롭게 부유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여유가 있는지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타입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잘 쓰는 타입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뭔가 안심이 되고 걱정이 없고 행복하냐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수입이라도요, 돈에 대한 마인드, 생각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느끼는 행복 체감도는, 행복감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엇에 돈을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65세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 이것만큼은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째는요, 매우 현실적인 문제지만 제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수익형으로 마련을 했다는 점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이 수익이 없다면 꽤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에는요, 현금 흐름이 되는 자산이 최고라고 합니다. 저희 경우 뭐 전적으로 제 아내의 공이 큽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기쁜 일이고요. 아주 참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둘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지만 제가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법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요. 정년 이후에 세 곳의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뭐 60부터 65까지 그 5년, 6년의 기간이었지만 매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소중한 추억도 되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든 것이 또 저에게는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잘하는 것은요. 뭔가 씀씀이 지출을 좀 줄인 것입니다. 저희 경우 60세에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정년퇴직했지만 그 후 프리랜서로 다시 취직을 했을 때 제가 쓰는 용돈을 저희 수입이 줄어든 만큼 뭔가 줄였다, 다운사이징을 했다. 이거 참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활비의 기본은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됩니다. 또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이 지켜지면 생활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비교를 바탕으로 한 삶의 방식이 기본이 된, 베이스가 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원 시절에는 회사의 지위, 월급, 직책 등 그런 것에 묻혀서 살아왔지만 정년 후에는 전혀 그런 것이 필요 없고 통용되지도 않는다. 또한 그런 배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라는 생각으로 나는 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발상으로 지내다 보니 여러 가지를 실행할 수 있었다. 그것이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아침에 산책하는 그런 루틴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제 나이 한 50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필연적으로 산책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체력 유지는 물론이고요. 뭔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더불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에게는 꼭 필요한 그야말로 좋은 습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부부의 대화를 늘려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후반전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가 된 사람은 해당되지 않지만 정년 후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아마도 부부관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크게 다른 점은 부부만의 지금까지와는 크게 다른 점은 달라진 점은 부부만의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요. 확실히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아침에 회사에 가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했잖아요. 정년 이후에는 정년이 지난 지금은 항상 집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면 밥맛도 없어지고요.
무엇보다 매일매일 나날이 지루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 간단합니다. 서로 대화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년 전에는요, 회사에서 힘들거나 싫은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서로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이해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뭔가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65살까지 비교적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보면 수익형 주택을 마련했다는 것. 두 번째,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나름대로 수입에 맞게 지출을 줄였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생각을 가졌다. 마지막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